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공부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저는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VIP 모의고사 4회분 강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모의고사 치면서 여러 질문사항도 많은데요. 특히 요약을 하자면, 첫째, 시험 칠 때 유의사항은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1과목은 1번부터 10번 40분 이내에 풀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르면 세모, 이게 중요하죠. 모르면 세모, 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세모를 하고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과목에서는 60분 정도 해서 20분도 시간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 2시간 중 120분이지만 20분 확보해서 마지막 성부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성부다. 그래서 세모가 2개 내외가 나오겠죠. 2개가 나왔을 때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지금까지 1, 3회는 난이도가 중보다 조금 쉬운 문제였죠. 왜냐하면 긴 문제는 출제를 뒤로 미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평균이 30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멘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쉬웠고요. 4회부터는 이제 총 12페이지로 실전 시험에 대비를 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까지 1회부터 10회 시험을 보면 총 페이지 수가 10페이지 내외입니다. 그래서 10페이지에서 뭐 많으면 13페이지까지 갑니다. 한 9페이지까지. 그래서 10페이지 내외이기 때문에 기준은 12페이지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 한 페이지에 10분을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 지금 많은 고민이 이제 소수점 퍼센트 단위로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를 좀 많이 냈죠. 그것은 실전에 대비하기 위해서지만, 실제로 실전 문제에서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 해서 얘를 이렇게 들어줍니다. 그 퍼센트 단위죠. 그러니까 이거 12.345%인데 12.345%인데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니까 12.35%가 되겠죠. 이것 정도만 준수하면 되고, 한 줄 풀기에서 쭉 이렇게 하다 보면 조건이 명확하게 주어진 것 외에는 한 줄 풀기를 해도 복수정답 처리가 되기 때문에, 너무 이 소수점 자리 때문에 하나하나 신경 쓰다 보면 큰 걸 놓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상이 없고, 조건에 다 모든 조건을 줄 수가 없습니다, 출제자가. 그죠? 그래서 풀다 보면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할 때 조건, 수확량 구할 때 조건, 모든 걸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딱딱 떨어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생각보다는 고민을 적게 하셔도 읽으면서 이것 하라 하면 요거 하나 정도만 준수하면 된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합격하기 위해서는 기본 60점에 초점을 많이 맞추었죠. 그래서 파이널 특강과 모의고사 1회부터 5회까지를 완벽소화한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60점은 무난하게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 또 남은 시간이 지금 거의 뭐 한 2주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과 핵심 내용 10점 20점은 추가 점수 획득이 가능합니다. 특히 1과목 같은 경우에는 암기가 많다 보니까 1과목의 암기는 실제로 하루에 이 책 한 권을 한 번은 볼 수 있다, 한 번 내지 2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해도, 그래서 2차 1과목은 웬만큼 공부하면 70점 정도 나옵니다. 그죠? 1과목은 웬만한 공부를 하면 70점 나온다. 왜? 여러분이 시험을 딱 보면 뭐 인삼에 대해서 몇 년간도 암기하고 다 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하지 말라 그러죠. 왜냐하면 그런 것은 나올 확률도 적고 맞춰도 5점이란 말이죠. 5점을 포기하게 되면 암기하지 말아야 될 단순한 암기는 저는 지양을 합니다. 그렇게 출제되는 경향이 좀 줄어들고, 출제위원도 그렇게 문제 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단순 암기를 가지고 평가하면 이게 암기 테스트지 실제로 작물에 대해서 이해하고 문제 풀이 과정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너무 신경 안 써도, 그 한 문제 5점짜리 때문에 공부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히 주의사항을 주면서 강의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번부터 4회 실전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제들은
꼭 알아야 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농업재해보험의 특징을 모두 나열하시오. 시험 문제는 5개 쓰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농업재해보험의 특징이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암기 팁은 그냥 스토리로, 요거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핵심 단어만 쓰면 되죠. 농업재해보험에 대해서 특징이니까 자연재해이므로 손해평가가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차별화가 곤란하다. 그죠? 그래서 물과 같다. 물보험이죠. 물보험. 그래서 물보험은 한자로는 이렇게 쓰지만 물보험이다. 물과 같다. 그래서 물보험이다. 손해보험이 물보험이죠. 물과 같아서 단기에 소멸하다. 물이 날아가는 거죠. 단기에 소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지원, 정부에 따른 지원도 해주고, 그 다음에 국가 재보험을 운영한다. 한 5가지를 쓸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예. 필히 중요한 문제 위주로 모의고사는 구성되어 있다. 자, 보험가입금액 산출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 공부하면 이 5점짜리도 정확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확량 감소보장 보험가입금액의 가입 가격은 가입 시에 결정한 보험 목적물의 킬로그램당 평균 가격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킬로그램당 평균 가격이다 하는 부분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배의 표준 가격 결정할 때 직전 5개년이죠. 이거는 15점짜리 나왔죠. 그 시군별 RPC다. RPC라고 하는 것은 그 정미소죠. 정미소를 대형화시킨 게 지금 RPC랍니다. 대형화시켰다 해서 라이스 쌀이죠. 프로세싱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몰라도 되지만 RPC라고 해서 정미소를 대형으로 만든 것이 RPC다. 계약 재배 수매가는 최근 5년 평균값의 민간 RP 지수를 곱합니다. 이 민간 RP 지수가 예를 들어서 1.1, 1.2 해서 민간 RPC 지수가 조금 높습니다. 그것을 반영해 준다. 그러니까 민간 RPC 지수다.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기준금액 산정 시 불가능한 산정이 불가능한 콘크리트, 경량철골조,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비규격 하우스 등의 농업용 시설물은 계약자 고지사항이죠. 계약자의 고지사항 및 관련 수를 기초로 해서 보험가액을 추정해서 보험가액 금액을 결정합니다. 즉 돈과 관련된 보험가액 결정을 할 때 비규격화되어 있다. 그리고 경량철골조다 하는 게 되게 비싸죠. 이럴 부분은 계약자의 고지사항이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 다음 인삼의 보험가입 금액은 무엇의 재배 면적을 곱해서 결정하느냐. 연금별 가액이다. 보상이라는 말 빼도 되죠. 연금별 가액. 이렇게 답해도 정답 처리가 되겠습니다. 인삼 해가림 시설의 보험가입 금액은 무엇의 감가상각을 결정한다. 제조달 가액이죠. 제조달 가액. 인삼의 해가림 시설의 보험가입 결정은 제조달 가액이다. 또는 신가다. 이렇게 써도 정답 처리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론서에서 다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이의제기를 할 거다. 그래서 제가 강의가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8월 30일 시험 보고 난 뒤에 다음 날 정도에 제가 이의제기 하라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표현이 애매하거나 또는 복수정답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정답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올린 이의제기들은 많이 반영이 되었죠. 그렇게 해서 시험 보고 난 뒤에 하루 쉬었다가 여러분들은 보셔서 이의제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 자, 과수작물의 종합위험이 지금 16개에서 18개를 바뀌었죠. 그래서 18개 품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품목이 두릅과 블루베리가 새로 나왔죠. 그래서 나무 손해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할 수 없는 품목, 이는 공통적으로 18개의 품목 중에서 나무 손해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했을 때는 종합문제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조세 부보장, 수확기 부보장, 농작물 부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을 각각 쓰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를 잘 이룰린다. 가입할 수 있는 품목과 없는 품목. 그러니까 1번 문제는 나무 손해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할 수 없는 품목이다. 이렇게 시험에 다시 질의를 하죠.
이렇게 해서 점수 배점이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공부를 갖다가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과수작물을 1군, 2군, 3군 플러스 오복무감, 오복무감 더블이다 이렇게 우리는 외웠습니다. 그죠? 더블이다 이렇게 외워서 이게 4품종, 4품목, 4품목, 4품목 12품목 플러스 6개 하니까 18개 품목이 나옵니다. 그죠?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채야 됩니다. 그리고 1군이다 하는 부분, 2군이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죠? 이럴 경우에 여기서 그럼 나무 손해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할 수 없는 품목은 했을 때, 자, 1군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 나무 보장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놓고 보면, 아, 2군 중에서 뭐지? 했을 때는 이제 2군 중에는 호두, 밤이죠. 그래서 제가 2군에는 밤과 호두를 맨 위에다가 올려 놓았다. 밤, 호두. 그 다음에 유자, 참다래.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 2군 중에서 밤과 호두는 워낙 바닥이고 잘 크고 나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밤과 호두는 2군에서, 3군에서는 우리가 매실, 그 다음에 살구, 그 다음에 오미자, 대추라고 했죠. 대추는 벼락을 맞아도 더 비싸기 때문에 굳이 보험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죠? 벼락에 맞아도 대추는 되기 때문에 더 좋죠. 그러니까 대추는 그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미자와 대추, 오미자와 대추. 그 다음에 오복무감 중에서 이제 아주 잘 자라는 갈아엎는 복분자, 같은 오씨, 오디, 그죠? 그 다음에 새로운 두릅과 블루베리, 이렇게 해서 암기를 반드시 해야 될 나무 손해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할 수 없는 품목, 이거는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이거 하나에도 5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에 5점이나 2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파이널 특강과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제는 볼 데가 없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조세부부장 특별약관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 요 품목은 청설모가 호두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세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은 조세를 보장 안 해주니까 이상하죠. 근데 이거는 조세보장 특별약관에 가입을 해야 성립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호두다. 왜? 청설모가 워낙 좋아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확기 부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은 뭐냐? 복분자다 했죠. 그 수확기 부보장 특별약관이 뭐냐 했을 때, 수확기 때, 그래서 오디는 그죠? 요렇게 생겼죠. 오디가 요렇게 뽕이죠, 뽕. 오디는 잘 짓물려집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확기 전에만 보장을 해줬단 말이죠. 복분자도 이렇게 생겼죠. 복분자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되죠. 복분자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복분자 잘 짓물려집니다. 그러니까 상품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이 상품을 수확 개시 하고 난 뒤에 수확기 부보장 특별약관으로 해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으로 바뀐 게 복분자예요.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수확기 부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은 복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부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은, 그죠? 아니, 농작물을 갖다가 가입하지 않은 특별약관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 왜냐? 이 부분은 바로 비가림 품목이더라. 그죠? 비가림. 비를 막아주는 것은 시설을 이렇게 쭉 해놓고 난 뒤에, 그죠? 이렇게 시설을 파이프로 다 하고 난 뒤에 비를 막아주는데, 그죠? 근데 농작물에 대한 부부장 특별약관에 가입해서 농작물이 없더라도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것이 보상제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비가림 시설인 포도, 대추, 참다래 세 품목은 농작물 부부장 특별약관에 가입할 수 있다 해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시설 작물 및 버섯 작물이 자연재해나 조세를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구체적인 4가지 경우를 썼어요. 하나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구체적인 4가지 경우가 있다 하는 부분이죠. 이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아주 높죠.
그래서 이거는 구치기다. 구치기조. 그래서 핵심 단어는 구조체. 70%. 기상청. 그 다음에 조수회. 그래서 핵심 단어인 구치기다. 구치기조. 여기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죠. 그래서 요 부분은 그죠. 시설 작물 및 버섯 작물이기 때문에 시설 작물, 즉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보상하는 손해로 태풍이 왔다. 그럴 경우에 이 구조체하고 피복제가 넘어짐으로 인해서 안에 자라는 농업용 시설물, 그죠? 버섯 재배사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작물을 보장해 주겠죠. 이 작물에 대해서. 그건 당연한 거다. 그래서 제한사항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공통이다. 즉 시설 작물이나 버섯 작물에서 다 해줘야 되는 게 맞다. 그죠? 그런데 농업시설물에서 직접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자연재해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가뭄이 대표적인 얘기가 되겠죠. 가뭄인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너무 가물어져 버리면 여기 작물들도 영향을 받죠. 그래서 그 영향의 기준이 70% 되죠. 70% 경작 불능처럼 70% 이상 발생해서 주인이 농업용 시설물 내 전체 작물의 재배를 포기하는 경우 시설 작물만 해당됩니다. 그죠? 시설 작물만 해당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요걸 때 반드시 이게 더 중요하죠. 시설 작물만 해당된다. 왜? 버섯 재배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구리라 하죠. 공구리. 콘크리트를 갖다가 일본식 발음이죠. 콘크리트나 판넬로만 콘크리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작물에만 해당된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구치기의 기죠.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지역. 지금은 뭐 폭염이다, 호우경보다 이렇게 하는 기상특보 발령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제의로 인해서 작물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10%, 20% 피해가 되더라도 시설 작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겠다. 그죠? 자, 근데 이건 시설 작물에만 해당되죠. 시설 작물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버섯 재배사는 태풍이 왔을 때 무너졌을 때는 당연히 일본에서 해주는 거니까, 그죠? 무너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안에서는 별도로 잘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 작물만 해준다. 위험이 적기 때문에 보험료 적게 내면서 버섯 작물은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생긴 거. 시설 재배 농작물의 조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조수를 입은 손해. 시설 작물이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버섯 같은 경우에는 이 두더지가 이 콘크리트를 뚫기가 힘들겠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요거는 다른 재해가 없더라도 땅속을 두더지가 파고 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것까지도 민원을 넣었으니까 올해 그것이 보장 상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시설 작물, 농작물의 조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조수를 입은 손해를 시설 작물에는 해주겠다는 것이 올해 추가다. 그래서 구치기조로 암기를 하도록 합니다. 5번. 가축재보험의 협정보험 가액 특별약관에 적용되는 약관 가축을 모두 쓰시오. 뭐 5개 이상 쓰나 5개만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죠? 이래야 채점하기가 좋겠죠. 그죠? 자, 이럴 때 협정보험 가액이다 하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예외임금이 뭔지를 먼저 적어놔야 되는 거죠. 비싼 것. 비싼 것은 협정이 아니고 개별 가입을 합니다. 개별 가입. 개별 가입을 하는 품목이 축종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종모우다. 종모우다. 그리고 말이겠죠. 종모, 수컷이죠. 씨를 뿌리는 종모, 비쌉니다. 그죠? 종모와 말은 개별 가입이 가능하고 협정보험 가입 금액은 사고 났을 때 미리 정하는 거죠. 그게 뭐냐? 소 중에는 이제 종비누가 되겠죠. 종비누. 그 다음에 돼지는 씨종자. 종모돈, 종빈도. 비싸죠. 조금 비싸기 때문에 협정 가입을 해야 돼요. 이거는 완전히 비싸고 조금 비싼 거는 이렇게 종자가 붙는 종비누, 종모돈, 돼지죠. 그 다음에 돼지 중에서 자돈, 자돈도 미리 20만원 이렇게 협정을 합니다. 자돈을 써도 되고, 그 다음에 가론을 읊고 자돈 중에는 포유존 자돈과 이유자돈이 있죠. 그래서 더 어린 것이 포유자돈이죠. 엄마 품에서 있는 것이 포유돈이고, 그 다음에 이유식 한다 해서 이유돈.
이렇게 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유 자돈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 포유 자돈이죠. 자돈이라 써도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쓸 때는 포유돈과 이유자돈. 그 다음에 닭, 오리 앞에 종자가 붙어있습니다. 종가금. 그 다음에 젖소 중에서 유랑금 젖소죠. 유랑금 젖소. 그래서 305일 기준으로 얼마 이상일 때 하는 것이 유랑금 젖소다. 이건 중요하죠. 이거는 나올 수가 있다. 자, 6번. 그 다음 6번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사가가손에 대한 내용이다. 조건 1, 3을 참조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결과는 70달이 미만 절사. 요것만 체크하면 되죠. 나머지는 중간 과정에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345원은 1, 2, 3, 4, 5 버리라는 거죠. 절사라. 원 미만은 절사라. 요 정도만 룰을 지켜라. 그 룰을 지키면 되죠. 예, 보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후지 3년색 밀식이다. 밀식이 3년부터 가입이 가능하니까 300주를 농작물 재보험에 신규로 보험가입함. 2021년과 2022년도에는 적과 전에 우박과 냉해 피해로 가손이 적과 착간이 현지 감소되었다. 요즘 트렌드가 이 문제 속에 지문 이렇게 박스 속에 말고 이렇게 또 하기 때문에 그 트렌드 좀 맞춰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문제를 보니까 조건 3이 나오고, 이제 우리는 문제를 보시면 보험가입 내용은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적과 종료 이전에 특정이 5종 한정 특별약관 미가입이다. 그리고 적과전에 자연재해가 있기 때문에 A타입이다. 우리는 항상 구분을 먼저 써야 돼. A타입.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예. 요렇게고 보장수준 50%. 적과전 냉해 피해로 적과 후 착가량이 2,500kg다. 미보상 감소량 없다. 중요하죠, 이거. 예, 요렇게 문제지에다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년 착과량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시오. 그 다음에 착가 감소를 구하시오 하는 문제가 나왔단 말이고, 배점도 적정하죠. 그래서 착가 감소 보험금 구하는 건 일과목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간단하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 건데 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평년 수확량 문제는 거의 나온다. 그렇게 평년 착과량을 구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공식이 바로 나와야 되겠죠. 우리 집 플러스 B-A 곱하기 5분의 미가입 연도,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풀이되는 거죠. 곱하기 비타민 D니까 적과제는 비타민 D다라고 해서 강조를 했죠. 이것이 데드다. 그래서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품목일 때도 제가 핵심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핵심만 잘 파악하면 이거는 어렵지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때 이제 적과전 품목 중에서 사과 품목이니까 이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보자. 그럴 때 A값이 뭔데? 그것은 A값은 조사값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1, 2, 3 법칙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시험 나왔을 때는 항상 이렇게 조사값이고 1, 2, 3 법칙 써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130% 한도,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게 잊어먹을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A값이다, B값이다, C값이다, D값이다, 이건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A값을 구해보자. A값이라는 조사값이니까 뭐 해도 적가후 착가량이 될 거다. 그래서 조사값을 먼저 우리는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적가후 착가량이 조사되는 A값은 조사값이다. 이렇게 모든 품목에서 되기 때문에 적가후 착가량이 2021년도부터 1, 2, 3 법칙이 되는지를 잘 봐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1, 2, 3 법칙이다. 그래서 1, 2, 3 법칙이다. 이 말은 1, 2라는 것은 2021년부터, 3은 최소 30%, 최대 300%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체크를 딱 해놓으니까 좋죠.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적가 초과는 요거는 뭐 12,000kg 나와도 상관없죠. 이거는 아무 상관없다. 그냥 그대로 인정. 그죠?
2021년도부터 A값은 800, 너무 적어. 그래서 평년 착과량의 30%를 빨리 곱해야 되겠죠. 이 값이 800kg가 네, 그러니까 이 값은 3200에 30%, 즉 960kg가 된다. 그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미가입을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놔야 실수가 없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950일 때 너무 적은데 근데 평년 착과량이 요거니까 1200이 되겠죠. 요것도 이것의 30% 해서 3, 4, 12 이것도 1200으로 가자. 이것도 1200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요것은 6000kg 바로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A 값을 바로 구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지에다가 답안지에다 바로 쓰면 되죠. A 값은 2000 플러스 960을 써도 되고 그대로 써도 됩니다. 960 플러스 1200 일일이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1200 플러스 6000kg다. 이거 구한값이란 말이죠. 이거 나누기 4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보시면 2540kg이다 해서 제일 마지막에 단위를 써야 됩니다. 요 중간에 쓰기 시작하면 너무 시간도 걸리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설명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30%는 이미 알고 있는 값이고 요렇게 써도 됩니다. 왜? 우리는 답안 작성할 게 많으니까. 요렇게 보시면 되고 B값은 표준 수확량이니까 하나, 둘, 4개 바로 동그라미 치고 4개 나누기 4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표준 수확량은 그 지역이다 보니까 이는 변수가 없죠. 요처럼 우리 집에 대해서는 이렇게 요게 중요한 법칙이니까 이렇게 해주자 라고만 해버리면 이것이 문제 해결의 키다 말이죠. B는 그대로 써주면 되죠. 초이스는 어떻게 할 건데 하는 부분에서 초이스는 D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지금 구하는 2024년도 2024년도에 평균 착과량의 계산 가지고 값이니까 2025년도니까 2025년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데 하는 부분에서 그러면 자 2020년에 후지 3년색 밀식이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2020년에 3년이니까 써야 돼요. 3년 그 다음에 4년 5년 6년 7년 8년 그죠? 이렇게 딱 숫자를 써놓으면 문제 해결이 된다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D값을 구하고 C값을 구할 때는 8년 그러니까 요게 바로 나오네 그죠? 왜? 우리 기준이니까 기준은 일반 재배 방식의 표준 수확량이 이러니까 8년에 9000kg가 바로 나오겠죠 그죠? C는 그렇게 해서 9000kg를 구할 수가 있더라 그죠? 그래서 8년차 올해에 대해서는 8년의 기준이니까 9000kg가 된다. 이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B는 방금처럼 요 4개 값을 나누기 4라고 구해버리면 된다. 3900이 나오네 그죠? 3900kg. 그럼 다 구했죠. C. 그 다음 D가 중요하죠. D. 죽음의 D죠. D는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중요한 죽음의 D다. 그래서 우리는 D를 데드라고 하자. 죽음의 D다. 왜? 기준하고 맞춰줘야 되니까. 이것도 어렵지 않다. 왜? 2020년에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건데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건 3년이니까 5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것은 요것의 몇 프로? 50%잖아. 50%. 그 다음에 4년은 어떻게 할 건데 요거는 요것의 75%. 그죠? 75%. 설계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 5년 됐어야 사락의 짝대기고 5년에 몰리죠. 가만히 보니까 왜 5년을 기준으로 너는 50% 해줄게. 너는
4년식이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밀식과 반밀식과 일반으로 나눌 때 수확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반 정도밖에 안 열린다는 거죠. 그죠? 그래도 밀식을 하는 이유는 그래도 전체적인 같은 1000평일 경우에 수확량 전체적으로 많고 한 나무는 적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D값은 바로 우리는 구할 수가 있다. D값은 여기서 구해보니까 바로 요것이니까 3000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D는 3000이다. 3000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3000이다. 3000. 그죠? 바로 구했죠. 그래서 플러스 그 다음에 4년이 됐으니까 75%니까 6000 곱하기 75. 바로 계산이 안 되네요. 6000 곱하기 75. 6000 곱하기 75. 6000 곱하기 0.75 하니까 4500이 되는 거죠. 4500을 쓰면 된다. 또는 이 3000의 근거를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굳이 안 써도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 3000의 의미는 6000에서 6000kg에서 50% 0.5 플러스 6000에서 0.75 이렇게 써도 좋고 안 써도 바로 구한값을 해도 됩니다. 그죠? 플러스 5년 할 때 비로소 6천이 되더라. 그죠? 플러스 미가입이고 7년일 때는 7년. 그죠? 7년일 때는 7년. 8,500이 되겠죠. 그래서 8,500.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8,500. 그래서 이것에 나누기 4.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5,500이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5,500kg이 나온다. 그럼 다 구했죠. 그러니까 평년 착과량은, 그래서 평년 착과량은 우리가 미리 써놨기 때문에 미리 요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써도 됩니다.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5분의 1이죠. 미가입이 한 번이니까. 그죠? 이것에 대해서 곱하기 D분의 C. 답안지 이렇게 한번 써도 되겠죠. 네,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답안지 양도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A 값을 했으니까 2540이다. 2540이다. A 값. 플러스 B 마이너스 B는 3900이니까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죠. 3900 마이너스 2540이다. 곱하기 5분의 1이다. 이 전체에 대해서 곱하기 죽음의 D를 구하기에 5500이더라. 그죠? 그 다음에 C, 초이스는 이 기준에 해당되는 기준 표준 수확량은 가입하는 해가 2025년도에 평년 착과를 구하니까 그는 8년식이다. 그러니까 8년에 맞춘 거 사랑의 짝대기를 꺼면 9천이 나오죠. 그죠? 9천이 되더라. 이렇게 구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구하면 과정도 맞고 답도 맞으면 이거는 정확하게 점수가 획득이 되더라. 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착과감소 보험의 계산과정과 값이요. 그 문제를 읽으면서 2차 1과목과 2과목은 약간 차이가 있죠. 제가 1과목에 대해서 2과목은 평년 착과량에 대해서 착과감소 보면 무조건 맞춰라. 그래서 공식이 착미자 곱하기 과중이라고 했죠. 곱하기 가액 가격 곱하기 50%에서 70%라고 했지만 2차 1과목에서는 이렇게 착과량을 두부는 경우는 이건 착미자 이걸 안 써도 되겠죠. 착미자 가 50% 써도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A타입을 알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죠. A타입이니까 착과감소량은 평착 마이너스 적착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평착을 구한 거. 그죠? 이게 틀려버리면 이건 물은 믿을 당연히 틀리겠죠. 계산 과정이 맞대로 틀립니다. 그죠? 이게 틀려버리면. 그래서 평년 착과량 마이너스 착과감소량은 평착 마이너스 적착 바로 나오죠. 한 줄로. 그 다음 미보상 감소량은 없다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 다음에 자기부담 감소량 바로 쓰면 되겠죠. 자기부담 감소량은 자 곱하기 기다. 그래서 자는 자기부담 비율이 몇 프로냐? 20%. 그죠? 다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 수확량은 A타입일 때는 기준 수확량은
평년 착가량과 똑같죠? 그죠? 평착과 똑같다. 기준 수확량은 평착과 똑같다. 그래서 바로 써도 됩니다. 이걸 생략해야 되죠. A타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A타입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기준 수확량은 평착과 똑같더라. 좀 더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는 적가 후 착가량, 적가 후 착가량, 적가 후 착가량 플러스 착과 감소량하고 합친 것이 바로 기준 수확량이다 하는 공부를 많이 했으면 이렇게 해도 되고, A타입일 땐 바로 적가 후 착가량이 된다. 그죠? 바로 해서 구하고, 착가 감소금은 착, 미, 자, 가입 가격 곱하기 50%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7번 벼 품목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에 이걸 구하라 했을 때 요거는 벼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문제일 수가 있다. 벼 품목에 대해서 평년 수확량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라라고 물어보겠죠. 그래서 물음을 쭉 보면 그러면 이렇게 과거 평균 수확량을 구하라. 이게 과거 평균 수확량이니까 A죠. 조사값. 이게 조사값이에요. 조사값. 조사값은 과거 평균 수확량. B도 과거란 말을 써도 됩니다. 과거 표준 수확량. 이렇게 해서 구해버리면 된다. 그래서 A 값을 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지금 벼 품목에 대해서 시험에 나올 수가 있죠. 벼 품목에 나왔을 때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했을 때, 그죠? 보면 미가입.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우리는 미가입은 꺼놓고 시작하는 거죠. 미가입은 꺼놓자. 그 다음에 이거는 5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무사고이다. 폐체크. 그 다음에 조사 수확량은 주어졌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제가 총 정리를 벼 품목이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한 번 더 이 부분을 정리를 해 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A값이 뭔데 했을 때, 그죠? A값이 뭔데 했을 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공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5분의 미가입, 미가. 요렇게만 적어 놓으면 되죠. 미가입 횟수. 요렇게 해서 곱하기, 요것도 죽음의 D가 들어가죠. 죽음의 D가 들어간다. 왜 그럴까 했을 때, 보정계속 나오고 뭐 말이 있잖아요. 그죠? 요 부분이 바로 죽음의 D다. 이렇게 적어 놓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핵심이 누구냐? 주인공이 누구냐? 주인공. 주인공은 아버지다라고 말씀드려요. 아버지. 요것만 알면 우리는 풀 수 있다. 그래서 아부지, 아부지. 여기만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다라고만 알면 다 풀린다 했어. 아부지, B 곱하기 아버지다, 아버지다, 아버지다까지만 기억하면 된다. 주인공은 아버지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름이 누구누구 C, 그죠? 누구누구 C, 이렇게 핵심을 딱 해버리면 아주 기억하기 좋다. 그래서 아버지는 누구누구 C, 이거 아버지는 C는 품종이랑 친하다. 이렇게만 하면 되겠습니다. 친하다, 친하다. 이렇게만 해서 품종만 기억하면 돼요. 품종은 주어질 거니까. 품종의 보존계수가 있다. 품종에 따라서 수확량이 달라지죠. 그죠? 그 다음에 이항 일자에 따라서 수확량이 달라진다. 그 다음에 친환경, 즉 재배방식, 친환경 재배보존계수라든지, 그 다음에 재배방식에 따라서 유기재배 또는 무농약, 이것은 전부 다 재배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하다, 친환경, 재배방식이다. 이렇게만 하고, 나머지 제가 비배보존계수 줬다는 이거는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 어렵게 나오면 또 주어지면 요 세 개의 핵심, 품종, 이항, 친환경, 요까지만 한다 해서 핵심적으로 좀 된다. 자, 요렇게만 보시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아버지다 하면 아버지, 아버지 할 때 부, 비읍이다. 아버지다 할 때.
그래서 B가 뭐냐 했을 때가 중요하다. 아버지 할 때 B는 바로 우리가 가입할 때 2025년도에 기준이 되는 이 기준 수확량이 아버지의 B단 말이에요. 이게 다르죠. 이게 다른 데는 B가 과거 표준 수확량이었는데 이 벼에 와서는 아버지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B가 돼버려요. 이것이 시험 나오면 아버지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걸 B로 하자. 즉 초이스가 아닌, 초이스는 이걸 따라간단 말이죠. 요거에 따라갈 값이고 B가 아버지가 주인공 때문에 B다. 요게 찾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핵심이다. 이렇게만 정리해버리면 깔끔하게 정리된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우리는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면 과거 평균 수확량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면 과거 평균 수확량이니까 조사값이랍니다. 조사값. 그 조사값은 우리가 쉽죠. 조사값을 구하면 조사 수확량을 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쫙 껐으니까 1100kg 동그라미. 그죠? 11,000, 12,000. 그다음에 2023년도. 5,600이 갑자기 적단 말이죠. 조사 수확량이. 그러면 평년 수확량의 50% 이상이다 하는 것은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13,000의 50%. 13,000의 50%를 해버리면 6,500이 되겠죠. 이것을 6,500으로 찍어 놓으면 된다. 무사고일 때는 평년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의 큰 값의 1.1배 곱하기 1.1 하면 되겠죠. 16,500인가요? 그래서 16,500이다. 이렇게 해서 4개를 A값을 구하면 된다. 쉽죠? 그래서 A값을 맞춰버리면 5점이 되겠죠. 그래서 A는 바로 이 값이다. 조사값이다. 11,000 플러스 12,000 플러스 너무 적다. 그래서 13,000의 50% 또는 6,500을 바로 써도 됩니다. 나중에 검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으면 좋겠죠. 그죠? 아, 이것이 반영됐구나. 플러스 무사고일 때는 15,000에 곱하기 1.1이구나. 요거에 대해서 나누기 4다. 요렇게만 해서 딱 해버리면 11,500이 나오나요? 11,500kg이 A값이다. 요렇게 해버리면 되죠. 그죠? 그 다음 B값도 주인공이니까 아버지의 B만 가입하는 해의 주인공이니까 B다. 누구누구 C값 이거잖아. C값. 하나, 둘, 셋. 이거는 안 주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혹시나 싶어서 제가 하나 더 주었을 뿐이고 품종이랑 친하다 하는 것은 C값. 그럼 다 끝났잖아요. 죽음의 D는 보정계수 다 주어지죠. 보정계수는 보정할 거 없이 바로 나누기 4. 이렇게 해버리면 정리가 된다. 그래서 평년 수확량은 이제 공식을 딱 써놓죠. 아버지다 해서 해놓고 요거는 필요 없고 5분의 1이죠. 어차피 미가입이니까 미가입이 한 번이니까 그죠? 미가입이 한 번이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쉽게 구할 수 있다. A값은 구했고 B값은 아버지니까 가입하는 해의 기준 수확량이 주인공이다. 초이스 품종이랑 친하다 나왔죠. 그러니까 C가 나왔으니까 D는 바로 요 값이겠죠. 보정할 것도 없이 요거 D값은 보정 개수겠죠. 셋, 4개 나누기 4 이렇게 구해버리면 깔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대입해서 풀면 된다. 이렇게 해서 벼의 평년 수확량이 나오든 그 다음에 적과전이 나오든 쉽게 풀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8번. 자, 8번은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죠. 과연 이것을 보험기관에 대해서 받장부에서 나올 것 같은데, 그죠? 보험기관에서 보장 개시와 보장 종료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이죠. 요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아주 높다. 그래서 이거는 5점에서 최대 15점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한 60%만 알아맞힐 수 있도록 요거는 음선에서 요거 나올 수 있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대파에 대해서는 올해 바뀌었죠. 6월
5월 20일인데 6월 15일 바뀌었죠. 대파 나올 것 같아요. 대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놓기 바랍니다. 대파.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스스로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될 거지만 60%만 알아맞추자. 60% 정도만 알아맞추자. 그래서 5점이 나오면 3점 이상, 10점이 나오면 6점 이상, 이렇게 해서 암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 더불어 암기 팁으로 이걸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지금도 정리를 이렇게 날짜별로 빠른 순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치 정지해서 여러분이 직접 필요한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암기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너무 자료 많은 거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만 자기가 암기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이렇게 정지시켜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9번. 자, 9번 같은 경우 원예시설. 자, 9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나오죠. 원예시설 및 시설 작물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쓰시오 라고 했을 때 이 부분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자기 부담금 공부를 많이 했죠. 30만원, 100만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주요 문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요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게 특히 손해를 보상하는 경우는 그 손해액이 한 번의 사고에 대해서 보험가입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 계약의 보험가입 금액은 감액되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액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은 중요하다. 감액되지 않죠. 보험가입 이상인 때로는 10번 그 손해보상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되고 계약은 소멸한다. 이 경우에 환급보험료는 없죠. 환급보험료는 없다.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2번 손해액에는 보상하는 손해에 무엇은 제외한다. 요게 정확한 문제는 위에 요거 설명해서 위에 손해액에는 요 손해액 위에 손해액에는 보상하는 손해에 무엇은 제외한다. 우리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게 A, B, C 중에 C가 여기 나와요. 요게 손해. 그죠? 요 손해액에 대한 위의 손해액에는 보상하는 손해의 기타 협력 비용이죠. C. 기타 협력 비용은 제외한다. 이 손해액에는 B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중요하다. 별 3개 하겠습니다. 위의 손해액에는 보상하는 손해의 기타 협력 비용은 제외합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 엄선한 문제니까 이것은 제가 별도로 풀지 않더라도 기타 협력 비용 이게 중요하다. 이 부분은 특히 15번까지는 필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시험 출제가 되게 되면 출제위원들이 한 3배수 문제를 냅니다. 우리가 1번부터 10번 11번부터 20번에서 1과목과 2과목이 내면 이거 한 3배수 이렇게 시험을 냅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3배수 나니까 한 60문제가 되죠. 그 60문제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모의고사는 버릴 게 없다. 그래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드는 작업을 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번. 자, 10번 문제도 밭작물 수확감소 및 특정위험 보장의 인수 제한 목적물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이런 문제들은 언제든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하다. 그래서 마늘, 양파, 감자 인수 제한. 이것은 공부를 반드시 해 놓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좀 설명할 것은 그죠?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겠지만 나머지는 옥수수에 대해서 옥수수 일주에 한 개로 수확하지 않는 농지 요거 나올 수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옥수수는 일주 한 개로 수확하지 않는 농지는 인수 제한이란 말이죠. 왜 그렇죠? 좀 이상하잖아요. 이주재배도 마찬가지죠. 자, 한 대에 옥수수가 여러 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수 제한입니다. 한 주에 좋은 거 한 놈이 나와야 돼. 한 주에 한 개로 수확하지 않는 농지는 인수 제한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피해 수확량을 구할 때 이게 여러 개 있어 버리면 피해가 엄청 많은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대량으로 옥수수를 하고 인수할 때는 한 대에 2주라도 상관없어. 이 한 주에 한 개만 열리는 아주 잘 관리된 그것만 된다. 그래서 11번이 한 주에 한 개입니다. 수확하지 않는 농지는 인수 제한이다.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수시설. 양배추는 그죠? 관수시설이죠. 그래서 이번에 관수시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관수시설이 미설치 시 인수제한 품목 정리자료입니다. 관이니까 요거 우리가 관머리를 생각하시고, 이 관머리는 인수제한 품목은 이거는 서양 춤과 한국춤으로 암기합니다. 서양춤은 역시 블루스죠. 블루스를 치는데 이걸 서양춤이다. 서양춤을 한자로 쓰면 그죠? 춤춘다. 그래서 춤출 무자 쓰죠. 춤출 무에 서양양자. 이게 양무죠. 양무. 서양 무양이죠. 무양. 춤출 무자죠. 이게 춤출 무자다. 춤출 무에 서양양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양이다. 춤추는 서양인. 블루스, 한국춤은 역시 살풀이죠. 살풀이. 자, 여기 핵심 단어 들어갑니다. 춤출 무자, 무화과. 그 다음 양은 양배추. 그래서 암기 팁은 춤출 무에 무화과. 그 다음에 서양의 양배추. 그 다음에 블루베리. 한국춤은 살풀이에 살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수 제한되는 것, 관수시설이 미인수되는 품목은 정리합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서양춤, 무양, 무화과, 그 다음에 양배추, 그 다음에 살풀이의 살구, 4개의 품목이 관수시설 미술시 인수 제한이다 해서 블루베리, 무화과, 양배추, 살구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해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 11번 문제에서 2차 2과목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